네,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이동통신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단통법 폐지와 통신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보편요금제 정책을 내걸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슈 10분 체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T동아 권명관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그 통신비 기본료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네. 이 어떤 거 좀 정확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지금 현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네. 시절에 기본료를 폐지하겠다라는 공약으로 좀 이슈가 그랬죠. 됐는데요. 예. 우리나라의 통신 시장 구조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지금 휴전 국가잖아요. 그래서 네. 통신 사업이 일반적인 그냥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좀 관여하고 기간 산업,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를 인정하는 사업으로 본 거예요. 사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5G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전에 뭐 2G, 3G, 4G, 5G까지 넘어왔는데 통신사들이 그냥 뭐 망을 매설을 한 다음에 망을 깐 다음에 사용자들한테 요금 받아서 그것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다음 단계의 어떤 투자에 대한 것도 나라에서 규제로 지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지하는 것도 나라에서 보존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군사 그런 부분하고도 뭐 관련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도로 기간 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이제 허가 사업으로 가고 있고 네.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 통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네. 일종의 회선비가 계속 나가잖아요. 아, 소비자 입장에서. 네, 입장에서 보면. 전화국에서 과거에 이제 유선 전화 깔면 네. 한 달에 매달 얼마씩 내잖아요. 그렇죠, 예. 전화를 쓰지 않아도. 그러니까 바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선통신도 이제 기본료라는 개념이 바로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료를 책정할 수밖에 없다. 그랬던 건가요? 네,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규제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네. 그 투자 유지율이 보존이 되어 있는 것이 이제 통신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기본료는 좀 보존이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럼 거죠. 지금 통신비 기본료가 정확하게 얼마나 됩니까? 10,000원인가? 20,000원인가? 어떻게 돼요? 뭐 저도 잘 모르겠네. 그걸. 기본료가 지금 요금 고지서에 보면 네. 4G LTE를 쓰시는 분들은 기본료가 없어요. 그런가요? 그냥 정액요금제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이제 2G, 3G를 쓰시는 분은 기본료라 그래서 11,000원이 아예 고지가 되어 있거든요. 네. 사실 문재인 그 공약 시절에 기본료를 폐지하겠다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2G, 3G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투자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했었잖아요. 네. 2G, 3G는 이제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전국에 망이 다 깔려 있으니까 4G, 5G가 아니라 그래서 2G, 3G는 기본료를 폐지를 하고 4G, 5G는 좀 통신료 기본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요. 네. 최근에 들어서는 그 기본료 폐지에 아주 그냥 약간 꼬리표처럼 달려들어서 모두가 이걸 전부 다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좀 개념이 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던 네, 거라고 약간 볼 수 그런 있네요. 개념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네. 궁극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바로 네. 이런 겁니다. 기본료 폐지에 너무 그 단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가계 통신비를 인하를 하자라는 개념인 거죠. 그렇죠. 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를 뭐 이렇게 통신비로만 따져보면 사실 그 이동통신 유선통화나 뭐 데이터 사용료 요 요금만 보면 그렇게 비싼 편은 또 아니에요. 우리나라가요? 네, 한 중간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들어서 뭐 메가바이트당 몇 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데이터. 뭐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비싸지가 않은데 문제는 이제 전체 가계 전체 생활 소득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게 나온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 기준은 거의 뭐 후반부로 떨어지는 20몇 위권까지 내려가고요. 그래서 이제 가계 통신비를 좀 인하를 하는 방안을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차원에서 공약을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요즘에는 그 통화료보다도 이 데이터 요금이 더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네, 맞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료를 많이 얘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언제나 그 요금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무제한 요금제를 좀 많이 얘기를 하죠. 그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가 이제 한 5만 원대부터 시작을 하는데 과거에 냈었던 그 문자나 뭐 음성 통화의 그 통신비보다 너무 비싼 요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거여서 그런 기준 때문에 조금 이제 가계 통신비 얘기가 많이 나온 거죠. 네. 하여튼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기본료 폐지한다는 공약을 내세웠었고요. 네, 하여튼 간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지금에 와서 이제 집권을 했으니까 정확하게 짚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런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이 통사들은 안 된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사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내가 엄청나요. 벌어들이고 있는 비용에서 뺏어 나간다고 아니고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사실 이 갈등은 과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좀 돼 왔었어요. 뭐 국정기획위하고 이동통신사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동통신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료 폐지를 하게 되면 적자 폭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향후 투자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모자라게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이거는 사실 뭐 한 20년 전부터 계속 레파토리처럼 번갈아 왔던 얘기고요. 다만 이제 얼마 전에 그 KBS가 단독 보도를 냈었어요. 그 차정인 기자가 취재를 해서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친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당시 이제 이동통신사들이 판매하는 그 유통점이라고 할까요? 그 유통업자들한테 대리점들한테 프로그램을 줘요. 그 엑셀 함수가 적용되어 있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유영아 앵커님께서 이제 저한테 와서 뭐 요금제 어떤 기기를 얼마짜리를 뭐 3호 요금제로 사겠습니다. 그러면 입력을 하면 이동통신사가 2년 동안 약정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바로 나오는 거죠. 그 자리에서요, 딱.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항목별로 다 나눠져 있어서 마케팅 비용으로 얼마를 사용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뭐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 받는 비용의 40%가 마케팅 비용으로 이동통신사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결과가 좀 나왔어요. 이게 너무 마진율이 마케팅 비용이라는 건 대리점이 주는 겁니까? 이쪽에 보조금과 유통 보조금 이런 거죠. 그래서 뭐 대부분 보면은 그 핸드폰 사는 데만 어떤 액세서리들 끼워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뭐 할인도 좀 많이 해주고 그런 것들 용도로 사용되는 게 너무 액수가 크다 이거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민단체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마케팅 비용 부분을 타국가 같은 경우 한 25% 정도인데 그 수준으로 좀 낮춰야 하는 거 아니냐. 궁극적으로 통신비를 좀 인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여튼간에 뭐 통신비 인하는 안 된다고 하지만은 일반 세간에는 이동통신사들 돈 무진장 번 거 아니야? 그런 얘기 많잖아요. 실제로. 사실 이런 겁니다. 작년 기준이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데 제가 뭐 기억한 바로는 이동통신 3사의 그 이익금이 3조 6천억이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영업이익률이. 근데 투자가 이제 한 1조 몇 천억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기본료를 폐지하게 되면 그 부분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동통신사들의 주장이고 논리인 거죠. 뭐 어차피 투자할 수가 없다, 더 이상. 뭐 사실 이동통신사들이 매년 밝힙니다. 이거는 그냥 홈페이지만 가도 볼 수 있는데요. 재무제표들을 언제나 공개를 하거든요. 그 재무제표상으로는 숫자가 틀린 거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케팅비나 그게 사실 마케팅비는 재무제표 안 들어가고 영업비밀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영업비밀은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파고들기가 좀 애매한 것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투명하게 공개를 해라라는 어떤 시민단체들의 요구도 좀 많이 권 기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그런 마케팅비라는 명목하에 그 전가를 소비자들한테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얘기인 거고요. 어디서 사용이 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업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 원가는 그럼 어디로 가는 거냐가 가장 좀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 시민단체들이 기본료 인하나 뭐 통신비 인하 이런 것보다 더 나아가서 항상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원가를 공개해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냐면 이게 이동통신이 이제는 이거는 전 국민의 일상화되어 있는 게 돼버렸잖아요. 이거 어디 개인적인 어떤 뭐 물론 시장 경제가 있고 개인 기업이 있지만은 뭐 주식회사입니다만. 전 국민이 다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좀 민감한 내용인 거죠. 공공재로 다루기엔 또 이게 기간산업이기관이어서 혹시 그러다가 뭔가 안 좋은 일이라도 벌어지면 그걸 책임을 누가 지느냐라는 얘기가 좀 있죠. 그래서 뭐 제사 이통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이제 허가가 필요하다 보니까 기준이 좀 너무 까다롭습니다. 보유해야 되는 자본도 좀 많이 필요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논란과 논쟁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죠. 거기서 보편요금제를 도출했는데 웃으시네요. 어떤 겁니까? 뭔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만들어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보편요금제는 기존 월 3만 원대에 해당하는 통화 200분, 데이터 1GB를 2만 원에 제공하자라는 요금제입니다. 하자. 네, 하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나서서 그냥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인 거고, 당시 이제 미래부 양환정 그 통신정책국장이 일단 SK텔레콤에서 시행을 좀 하자. 그러면 KT나 LG U+도 따라올 거 아니냐. 그렇지. 이거 정부에서 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이거 도저히.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이게 사실 참 말하기 민감한 문제입니다. 시장 경제에서 이제 경쟁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순간에 이건 약간 정부가 규제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느냐, 좀 이런 논쟁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방식보다는 정말 좀 경쟁으로 인해서 원가 공개나 그리고 소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서 내용을 내려갔어야 되는 건데
약간 조금 강압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과연 옳은 길이냐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네. 다만 요렇게만 얘기하면 좀 어려웠는지 원가 공개는 하는 게 조금 산정하는 방식이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덧붙이기는 했어요. 네. 예, 양환정 그 통신정책국장님께서. 아, 그래요? 사실 그 말도 맞는 얘기긴 합니다. 통신비를 뭐 분당 얼마, 뭐 데이터당 얼마 이렇게 산정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향후 발생하는 투자 비용을 다 따지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원가를 산정하는 데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다만 아쉬운 건 조금 소비자들, 실제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나왔으면 어떨까 하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일단 뭐 하자 그러면 뭐 안 하자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이거 SK텔레콤은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예를 들어서 이게 어느 통신사든지 간에 시작을 한다라고 보면요. 네. 다른 이통이사도 따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뭐 담합이나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경쟁이니까 어느 통신사가 그걸 한다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SK텔레콤이 이제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이라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상황이긴 한데요. 정권 초기고? 저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그래?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네요. 하여튼 뭐 그거는 여러 가지 국민이 거의 다 모든 국민이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숫자 싸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 자, 그럼 정부의 계획은 뭐 이렇습니다. 정부는 네. 현 요금제에서 가격대별 데이터량이 1에서 2GB 증가할 때마다 이제 단순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통 3사가 5만 원대를 아예 없애는 방법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가격을 낮추자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보편 요금제로. 그러면 이통사들이 그러니까 지금 무제한 요금제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무제한 요금제가 5만 원에서 6만 원대로 생성이 되어 있거든요. 딱 네. 중간쯤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만 원에서 10만 원 단위인데 대부분 그 요금제에서 시작을 한단 말이죠. 네네. 근데 지금 얘기는 그 요금제 밑에 있는 걸 좀 더 낮추자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통신사들이 좀 꼼수를 부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손해 볼 수 없으니까. 5만 원대 요금제를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예 더 위로 올리고 5만 원은 없애버리고 4만 원대 요금제를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3, 4만 원의 건 이제 좀 4만 원을 올라가고 5만 원대 요금제는 4만 원 좀 내려오면서 지금의 어떤 그 손해를 봐야 하는 구조를 또 상쇄하는 요금제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시 골탕을 예, 도돌이표로 돌아가는 거죠. 소비자들이 골탕 먹는 거 아니 싶기도 하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그래요. 어떤 네. 식으로 해라라고 해서 딱 되는 게 아니라 좀 많은 논의가 좀 돼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좀 더 실효성 있는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맞습니다. 그 네. 실효성 여부는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요 비슷한 얘기는 20여 년 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쉽지 않은 돌아왔다라고 문제다 그런 얘기했잖아요. 말씀이신 거예요. 쉽지 않은 문제고요. 그리고 정말 기본료가 폐지가 되면 알뜰폰 업계와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피해를 봅니다. 그쪽 문제가 있군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본료에 어느 정도 꼭 그렇게 사용이 되는 건 아니지만 마케팅 비용이 결국은 축소가 될 거고요. 네. 그럼 소상공인들한테 돌아가는 어떤 유통 보조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유통 보조금 비용이 많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네. 흔히들 뭐 KT나 SK텔레콤 직영점 가서 꼭 휴대폰을 개통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요즘은 지하상가라든가 뭐 이통 3사 다 개통해 주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이 이제 소상공인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약간 어려워지는 판국이 좀 생기고요. 네. 알뜰폰 업계에도 기본료 폐지를 한다는 얘기하면서 전부 다 결사반대를 했었죠. 알뜰폰 업계도 거기에 어느 정도 통신사들한테 받아오는 비용이 있고 그리고 망을 사용하는 대금이 있는데 네. 이 대금이 올해 9월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부가 보존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대금을 이제 알뜰폰들이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기본료를 폐지를 한다고 하니까 낼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 이슈가 있고 나서 정부가 이제 9월 달에 망 사용 대금 없애는 거를 다시 또 연장을 해주면서 흐지부지 넘어가기는 했습니다만 네. 이통사들의 피해가 아니라 결국은 그 밑에 단에서 여러 가지 피해를 발생하는 것들이 현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 밀어붙일 정책이라기보단 좀 시장 전체를 바라보고 약간 정책을 좀 내놨어야 하지 않나라는 좀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러면 공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대책이 가장 좋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면 네. 제가 만약에 정답을 낼 수 있으면 이 자리에 있지 않았겠죠. 예, 국회 조정위가 있거나 그랬을 텐데요. 지금 청와대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여튼. 저는 그 취지에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료 폐지라는 어떤 그 단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요. 가계통신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이 가계통신비 비용을 어떻게 줄일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전에 가계통신비 줄이라고 했더니 결합상품 요금제 나왔고요. 맞아요. 결합상품 하려고 했더니 또 오죽 복잡합니까? 어르신들은 몰라요. 인터넷도 끊어야 되고 뭐도 끊어. 그러면 얼마 할인해 줍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보편요금제 얘기가 나왔다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모르니까 사용자들이 너무 모르니까 그걸 그냥 이렇게 강압적으로라도 푸시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깨끗하게 클린하게 좀 아까 전에 어디에 얼마 썼고요. 이동통신사들이 어느 정도 요금이 나왔으면 어디에 얼마 투자됐고요. 이런 것들을 좀 공개를 해주면 사실 그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면 사용자들은 아 내가 낸 요금제 일부가 저기 기지국 하나 건설하는데 얼마 들어간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네. 좀 가면 어떨까. 꼭 알겠습니다. 영업기밀이라고 숨길 게 아니라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IT 동아의 권명관 기자였습니다.